아니, 무슨 나쁜 일 말하는 건데? 몸을 돌렸더니 카일이 어깨를 으쓱하곤 킴버는 몸을 일으켜 줄사다리로 가고 있었다. 가자! 얼른 집에 가야 해. 킴버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둘씩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익숙하지 않은 침묵에 휩싸인 길을 바라보았다. 보라스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살아? 어디? 카일이 되물었다. 보라스카. 가죽이 벗겨진 사람이 살고 있대. 파커가 대답했다. 카일이 코드숨을 쳤다. 애들이나 그런 소문 믿지. 가죽이 벗겨진 사람이라고? 그니까 가죽이 홀라당 까진? 나는 흥분해서 되물었다. 애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믿지는 않아. 나이도 이제 2자리로 접어들었으니까. 카일이 대답했다. 나는 아직 9살인 킴버를 향해 돌아보았지만 걔는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면서 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게 대화의 마무리일 것 같았고 자전거에 다다랐을 쯤 다시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사라져 낄낄거리며 지금 집에 가도 될 만큼 술이 깬 건지 아닌지 떠들어댔다. 이틀 뒤 학기가 시작됐기에 나는 그 보라스카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침에 아빠가 나를 데려다주면서 내가 내리기 직전에 차 문을 잠갔다. 허허, 아직?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네 아비로서 너에게 큰 포옹을 주고 학기 첫날 좋은 시간 보내라 말할 특권이 있단다. 아빠, 나 종치기 전에 깃발 옆에서 카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만날 거야. 하지만 일단 아빠 좀 안아주련. 몇 년 후면 너도 스스로 운전해서 통학할 테니 그 전까지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아빠로서의 자격을 좀 누리자꾸나. 알겠어요. 짜증이 난 상태로 대답을 하며 아빠와 재빨리 포옹했다. 고맙구나. 자, 가서 친구 만나. 엄마가 이따 오후 3시쯤에 데리러 올 거야. 나도 알아요, 아빠. 왜 누나랑 버스 못 타게 해요? 12살이 되면 버스 타도 된다. 아빠는 미소를 짓더니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때까진 내가 아침에 데려다 주마. 경찰차 뒤에서 내리는 게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으면 그걸로 데려다 줄까? 아빠, 그냥 그만해요. 아빠가 다른 말을 더 잇기 전에 재빨리 문을 열어 내렸고 그런 나를 보며 아빠는 뒤에서 웃을 뿐이었다. 카일은 이미 깃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킴버까지 만난 상태였다. 야, 지각할 뻔했잖아. 알아. 미안. 수업 뭐 들어? 킴버가 물었다. 킴버는 빨간 스웨터와 개구리가 그려진 레깅스를 신고 있었다. 곱슬거리는 오렌지 머리칼은 작게 고리를 지어 말려 빗겨져 있었고 입술은 분홍색으로 빛났다. 그보다 더 예쁠 순 없었고 이전까지 킴버가 여자애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고 말았다. 다이아몬드 선생님. 나도. 킴버가 기쁜 듯 외쳤다. 좋겠다. 카일이 옆에서 놀리듯 말했다. 난 트버디 선생님이야. 4학년 담당 선생님이 둘인데 그중 최악의 선생님 수업이네. 킴버가 인상을 구겼다. 알아. 우리 엄마도 어릴 때 그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거든. 그 선생님이 왜? 뭐라고 했는데?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냥 엄청 엄한 데다 주말 내내 할 숙제를 내주거든. 왜? 주말에?
랜디군. 나는 곧바로 새하얗게 얼굴이 질린 카일의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키 큰 남자를 즉시 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욕을 하려던 게 아니라... 김버가 옆에서 낄낄거렸다. 그래, 그랬을 거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클레리 보안관 아저씨. 단지 몇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우리 아빠의 상관을 좋아했고 그도 나를 귀여워해 주었다. 안녕, 쌤. 학교 첫날인데 좋겠구나. 클레리 보안관은 양팔을 앞에서 교차해 보이더니 자세를 인상적이게 크게 벌리더니 나에게 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네. 하고 대답한 뒤 바보같이 덧붙였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오늘 5, 6학년들 상대로 하교시 주의할 점에 대해 강의하러 왔단다. 매년 강의하시지? 카일이 투덜댔다. 멋진데요? 내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클레리 보안관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자리를 떠났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 혼란스러워져 카일에게 물었다. 킴버는 어디 갔어? 갔어. 걔 원래 어딜 가던 무조건 제 시간에 가야 하거든. 그리고 그의 말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벨이 울렸다. 둘 다 잽싸게 계단을 뛰어 학교로 들어갔다. 교실로 들어서니 이미 자리를 잡은 킴버가 자기 뒤에 내 자리까지 잡아둔 것이 보였다.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키가 작고 둥그런 남자였는데 한 40 정도로 보였으며 내가 들어가자 고갯짓을 해보였다. 워커군이겠죠? 맞아요. 김보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대충 대답했다. 드리스킹 초등학교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들 오랜만이에요. 잘 왔어요. 회색곰 파이팅! 교실이 희미하게 선생의 목소리를 울렸다. 김버는 아침 수업 동안 다른 아이들과 인사시켜 주었다. 대부분이 다 착했는데 약간 감흥이 없어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이 나에게 인사를 하더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곤 결국 그래? 로 끝나고 말았다. 내 앞쪽에 앉은 여자의 무리가 나를 흘긋거리며 훔쳐보더니 저들끼리 낄낄거렸다. 김버에게 그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그 여자의 무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너 김버 데스타로랑 친구야?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한 여자애가 물었다. 나는 김버를 쳐다보며 답했다. 김버는 그런 나를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다. 너 제 친척이야? 아니, 아닐 줄 알았어. 머리 색깔이 오렌지가 아니거든. 거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 쟤랑 친구 안 해도 돼. 알지? 비정상적으로 둥그런 얼굴을 한 다른 여자애가 말했다. 난 친구하고 싶은데? 세 번째 여자애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꽤나 붉은기 도른 갈색 머리를 한 그 여자애는 위로 치솟은 들창코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쟤랑 어울리면 너도 못난이 클럽에 끼게 될 거야. 처음에 말을 걸었던 애가 경고했다. 그리고 일단 그 그룹에 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너네보다는 나을 것 같네. 내가 대답했다. 들창코와 달덩어리가 헉하는 소리를 냈지만 검은 머리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셋은 다시 교실 구석으로 이동했다. 나는 김보 옆에 앉아 완전 쿨남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카일 이외의 사람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
쟤들이 뭐래? 킴버가 긴장한 듯 물었다. 네가 너무 예뻐서 근처에도 못 가겠다고. 옆에만 가도 자기네 얼굴이 거지 같아 보이니까 너한테서 떨어지래.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했지만 킴버가 미소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카일을 만났지만 카일에게는 오전이 별로였나 보다. 투버디 선생님은 늙은 데다 성격도 별로였기에 14명밖에 없는 교실에서 학생 하나하나 불러내 자기소개를 시켰던 것이다. 심지어 서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다시 종이 울리자 나는 카일과 함께 식판을 두러 가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다. 너가 샘 워커야? 그 애가 물었다. 너네 누나 우리 형이랑 사귀더라? 헐, 진짜? 카일이 웃었다. 너네 누나가 미티고랑 사귄다니? 닥쳐, 카일. 그 애가 투덜댔다. 그럼 너네 누나는 위트니 미티고가 되는 거네? 진짜 웃겼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내가 신경 쓰지도 않기는 했지만 위트니가 여름 내내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한두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둘이 어떻게 만났대? 위티거 애한테 물었다. 나도 몰라. 아마 알바하다가 만났겠지. 너네 형이 어디서 일하는데? 나도 몰라. 드리스킹 생수에서 알바하고 있어. 별로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엄마가 누나한테 종종 세차나 필요한 장바오기 등 시덥지 않은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기억이 났으니 말이다. 어쩌면 한번 봤었는데 그 뒤로 계속 문자로만 연애를 했다거나 10대들은 정말 이상하군. 그렇게 남은 주중도 첫날처럼 지나갔다. 첫 달 동안 잘 지내다가 누군가가 가죽이 벗겨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듣게 됐다. 운동장에서 카일과 내가 2개의 큰 나무 조각에다 불을 붙이려는 중이었다. 갑자기 저 멀리에서 들려오른 그 시끄러운 금속 소리에 나무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보라스카. 나는 놀라움에 읊었다. 그렇지. 필 존더스가 답했다. 가죽 사람이 또 죽이네. 야, 카일이 그러는데 그건 어린 꼬맹이들이나 믿는 소리래. 나는 카일에게 추궁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맞아. 필은 그냥 멍청해서 몰라. 아니거든. 다니엘한테 물어봐. 걔는 가죽인간 봤으니까. 필이 운동장을 훑더니 들창코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금발머리 여자애를 향해 소리쳤다. 다니엘! 여기 좀 와봐! 금발이 눈을 굴리더니 결국 근처로 왔다. 왜? 카일라는 너 안 좋아한다고, 필립. 아니, 얘들한테 가죽인간에 대해서 말해줘봐. 필은 산에서 들려오른 금속 소리에 손을 맡겨 우리를 가리켰다. 네가 말해. 아니, 네가 봤으니까 네가 말해줘. 나는 안 봤어. 페이지가 봤지. 필이 말하곤 불편한 침묵도 사라졌다. 너네 이상해. 이렇게 말하더니 다니엘은 우리를 향해 머리를 한번 훅 넘기곤 가버렸다. 페이지가 누구야? 다니엘이 자리를 뜨자 내가 물었다. 제 누나. 필이 대답했다. 우리가 5살인 거 됐을 때 실종됐어. 카일이 덧붙였다. 가죽인간을 보고 나서 말이지. 라며 필이 말했다.
산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운동장의 분위기를 모두 억누르곤 사라져버렸다. 다시 종이 울리자 카일은 수업을 향해 줄을 지어갔고 나는 필과 함께 수업이 있었기에 그 뒤를 따라갔다. 선생님들이 학생 수를 세기 시작했다. 저기 보라스카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 필에게 속삭이듯 물어봤다. 우리 형이 그러는데 거기는 실종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 거기 보라스카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나쁜 일들. 필은 그렇게 말하더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묻자 입을 다물라 했다. 그렇게 그 해가 질질 끌리듯 이어졌고 보라스카의 기계음이 다시 들린 것은 크리스마스 연휴였다. 당시 12월이었고 밖으로는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배가 된 듯 들렸다. 나는 방에 앉아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았다. 바깥으로 아빠의 차가 주차하는 모습이 보여 아래층으로 인사를 하러 내려갔다. 누나의 방을 지나는 순간 그 짜증나는 10대 소녀들이나 낼 법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 움찔하고 말았다. 김번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 아빠가 현관을 영과 동시에 내가 바닥을 미끄러져 다가갔다. 아빠는 신발에 눈을 털어내더니 나를 향해 팔을 벌렸다. 쌤이 대체 몇 년 만이니? 아빠가 시덥잖은 농담을 던졌다. 사실 최근 들어서 아빠를 많이 볼 수 없었다. 아빠의 일이 너무나 바빠졌기 때문이다. 뭘 하는지는 몰랐다. 이 마을은 정말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지루한 마을이었으니까. 엄마는 클레리 보안관이 너무 늙었으니 이제 부서에서 아빠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사실 아빠는 아직 정근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투표할지도 확실해 하지 않았다. 아빠, 그거 들었어요? 그 기계 가른 소리 같은 거. 들었지. 종종 들리더구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보안관한테 물어봤는데 저 숲 안에 있는 사유지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더구나. 보라스카라는 곳인가요? 거기가. 나는 재빨리 되물었다. 나도 몰라. 보라스카? 그거 어디서 들었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학교에서 애들한테요. 일단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구나, 쌤이. 아마 통나무 작업하는 기계 소리일 거야. 그래도 거기 진짜 보라스카라고 불려요?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전혀 들어본 적이 없구나. 아빠는 부츠를 벗더니 코트를 털며 부엌을 쳐다보았다. 나와의 대화에서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혹시 가족인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재빨리 물어봤다. 가족인간이라고? 세상에 쌤, 네 누나가 그런 이야기 해주디? 아니요.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위튼이! 아빠가 위층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아빠. 누나가 말한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했지만 소용없었다. 2층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위튼이가 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너 동생 겁주고 있네? 아빠, 아니라니까요. 위튼이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듯 나를 노려보았다.
아, 진짜 진심. 완전 시간 낭비하고 싶다면 하겠죠. 너네 둘 다 서로 좀 친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이다. 위트니는 눈동자를 굴리더니 아빠가 부엌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메롱거렸다. 누나! 내가 소리를 빽 질렀지만 누나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아빠한테 남자친구에 대해 다 잃을 거야.